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 속에서 국내장, 이번 주 상당히 좀 글로벌적인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오늘장 체크포인트 잡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는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 상당히 좀 엇갈리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와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이제 어떠한 스탠스가 맞는 것이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단독 보도도 몇 개 나오곤 있습니다만 일단은 물밑 협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협상에 대한 스타일 자체가 조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협상의 전면에 나서서 어떤 과정, 모든 과정을 다 이제 지휘하려고 하는 반면에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협상을 다 실무진에서 하고 네. 사인만 하는 약간 그런 그러네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제 이 과정을 참여하려고 하는 거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계속 나는 모른다라고는 합니다만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나중에는 또 사인할 것 같은 약간 좀 시차가 좀 있기도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긴 맞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래도 최악은 지나지 않았나라는 어떤 이런 인식이 좀 나오면서 어쨌든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이제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실적에 대한 추정치 자체가 좀 많이 하향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얼만큼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에 좀 반영이 되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분기 같은 경우는 관세와 관련된 영향들이 있는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호실적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실적 추정치 자체가 좀 하향됐던 부분을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네.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 계속 주목해봐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이제 빅테크뿐만 아니라 종목들의 좀 실적 발표를 합니다. 특히 네. 이제 지난주 테슬라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좀 이 실적 발표에 있어서 좀 약간 형태를 좀 나누게 된다고 하면 애플이라든지 코카콜라, 스타벅스를 통해서 소비 형태들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그다음 캐터필러라든지 엑슨모빌을 통해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와 같은 어떤 투자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 이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일라이릴리 어떻게 보면 좀 이름만 들어도 잘 알만한 종목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죠. 그렇군요. 네, 여기다 또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떤 이런 개별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로 또 넘어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상호관세 관련된 지금 협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일단 1차적인 협상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되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7월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하면서 미국을 조금 설득하고 있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단계적으로 좀 어쨌든 이 품목별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협상에 좀 임한다기보다는 그런 준비 자세가 좀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 협상단이 좀 미국한테 이런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양해를 좀 많이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3일 이후로 어쨌든 차기 대통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진심으로 협상을 합니다만 변할 수 상위 있다. 정부가 싫어하면 네, 또 벽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떤 최종적인 결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차기 정부로 좀 공을 넘기는, 그러다 보니까 7월 패키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급격한 제가 볼 때는 관세 변화라기보다는 네. 이런 뉴스플로우를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약간의 그런 일단 정치적인 변동성을 서로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당 모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국익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새벽에 나온 뉴스들 보게 되면은 요즘 이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트럼프 정책 옹호한 것도 있지만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중국의 재무당국자와 뭐 직접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실무진 쪽은 중국에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겉으로 좀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좀 반도체,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쨌든 협상 가운데서 네.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보도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반도체 이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보복 관세를 철회했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이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 기존에 한 125%까지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예. 조용히 해제가 됐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확실히 중국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미국에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항상 보면 중국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없고, 하지만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레거시 반도체라기보다는 이런 AI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고직접화된 데이터와 관련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어떤 제가 볼 때는 필요에 의해서 관세를 해지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중국 또한 미국에게 이 관세와 관련돼서 확실히 좀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나라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어쨌든 저가 반도체, 또 미국에서의 어떤 하이테크 같은 이런 반도체들이 계속 부딪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서로에 대한 교류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약간 좀 관세 치킨 게임에서 중국과 미국이 조금씩은 물러나는데 그 부분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게 좀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모리 반도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창신 메모리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주도로 어쨌든 계속해서 좀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메모리 쪽, 레거시 쪽보다는 좀 AI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관세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약간의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키워드별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반도체 섹터 자체가 좀 많이 좀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뉴스에도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미국 쪽에서도 어쨌든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네, 좀 네. 많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애플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종목들, 특히 인텔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이와 관련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저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좀 풀려나가는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또 물 밑에서 은근히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보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신규 상장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네. 시장이 좀 움직일 때 좀 베타가 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예.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가장 좀 움직임이 좀 강했던 종목들이 CXL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제가 볼 때는 예. 움직임 자체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너무나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인 게 네오셈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베타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이제 기관의 어떤 수급도 좀 가장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 또 예. 움직임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만 안정되게 올라갔던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이수페타시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연기금 기관의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그러네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어쨌든 매수세가 좀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에 있어서 지금 닫힌 기판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호재가 좀 나온다라는 어떤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CX라든지 소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베타가 큰 특히 이제 소캠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기판 쪽하고 연결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상황에서 너무 좀 작지 않으면서 수급이 좀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다중적 측 이제 기판의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 여기에 또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기 AI 제품에 대한 어떤 기판 설계를 좀 변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눈에 띄게 좀 어떻게 보면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올해 제가 볼 때는 전년 대비해서 약 한 70% 증가한 1,750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SP라고 하는 평균 판매 단가가 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3년 말 기준으로 한 319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말에는 거의 한 500만 원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한 60% 이상의 좀 단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영업이익 자체에 좀 다 녹아나는 좀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뭐 여전히 뭐 바닥권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있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좀 수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탑픽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한 2번 정도 시세가 난 다음에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뭐 충분한 수급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목표가는 얼마나 보십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로 한 4만 원 정도의 제가 볼 때는 매물대를 좀 뚫어내는 예. 그러한 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했던 앞전 시 어떤 두 번의 고점을 좀 넘어가는 좀 시세가 나와야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일단 1차적으로 한 4만 원 정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 섹터에서 이수페타시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선택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또 꿀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지금 거의 뭐 3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네. 원전과 관련된 좀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다. 다시 강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이 체코 원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죠. 네. 뭐 이제 다음 달 7일에서 22일을 포함해 지금 특정 날짜를 좀 두고서 지금 한수원과 체코 측이 어쨌든 지금 이 수주와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 한수원이 체코와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수주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좀 태클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절차상 거의 체코가 반독점식으로 이제 한수원에 좀 계약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는 어떤 이러한 좀 판단 때문에 지금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좀 항소를 했었죠. 경쟁사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좀 2개월가량 좀 늦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체코가 어쨌든 간에 반독점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거의 이제 한수원에 수주가 임박하지 않았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이제 두코바니 원전 2개를 좀 건설하는 프로젝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뭐 최대 4기까지도 원전 수출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로 한 24조 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수출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로 제가 볼 땐 그런 대열에 좀 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원전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국내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아무리 예. 능력이 뛰어나고 수출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어도 국내 정책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좀 섹터가 지금 원전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전에 대한 어떤 환경 자체는 네. 그렇게 썩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 뭐 야당에서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원전에 대한 중축에 있어서는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런 말 자체가 좀 클리어하진 않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체코뿐만 아니라 국내에 제가 볼 때는 정책과 관련돼서도 일단은 원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이 체코 원전의 수주와 더불어 이 국내 상황을 좀 같이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은 좀 원전을 좀 모아가야 할 어떤 시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 정권 바뀌면 크게 타격받겠다 이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가 최근에 시세 나온 거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종목입니까? 지난주 때는 우진엔텍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요? 거의 뭐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을 거기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좋게 오늘 보시니까. 예,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G2 파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작년에 G2 파워 지금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36억을 좀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G2 파워가 어떻게 보면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긴 합니다만 예. 최근에 또 태양광 발전 사업에도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제가 좀 볼 때는 뜨겁죠, 네, 나서고 태양광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신재생과 원전이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있습니다만 지금 G2 파워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상당히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태양광 쪽하고도 좀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G2 파워는 원래 또 원전과 관련돼서 올 2월에 한국 수력 원자력과 뭐 원전 배전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반기에 미국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아무래도 좀 AI와 관련된 뭐 스마트 그리드 쪽까지도 지금 이제 넘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당히 다변화돼 있고 또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 ESS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상당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뿐만 아니라 좀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음모이긴 한데 어떻게 가격대를 잡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좀 이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매수 자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좀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는 일단 10,000원대까지의 어떤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10,000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일단 1차 목표가로 10,000원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섹터를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가장 최근에 시세가 완벽하게 나오는 섹터가 바로 조선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완벽합니다. 예. 네, 그 가운데서도 좀 소외가 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지난주에 이제 HD그룹, 하나그룹 다 이제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이제 좀 소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네. 일단 1분기 호실적을 낸 것은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영업이익 자체는 1,200억 정도를 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워낙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가 너무 아웃퍼폼하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땐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군요. 지금 글로벌 조선 업황이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삼성중공업도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어쩔 수 없이 커간다.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LNG 관련된 또 모멘텀이 삼성중공업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내년부터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조선사들을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좀 자리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삼성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좀 후발 주자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기업도 LNG선 맛집이거든요. 네. 자, 최근에 좀 계속해서 그래도 주가 상태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계속 우상향입니다. 얼마나 위를 볼까요? 지금 거의 일봉상 보게 된다고 하면 예. 거의 지금 이제 3월 19일 날 전고점을 쓴 이후에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신고가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뭐 신고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1차적으로 한 16,000원 정도 신고가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좀 제가 볼 땐 기록하게 된다면 어쨌든 위가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조선사 같은 경우는 다 신고가 좀 영역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 나왔는데요. 정리해드릴게요. 반도체 섹터에서는 이수 패타시 있습니다. 종목 선택에 대한 기준도 중요한 가운데 4만 원 모셨고요. 이제 원전 섹터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번에는 G2 파워가 될 텐데 실적도 좋고요. 10,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이 조선 중에서도 살짝 아쉬운 취급을 당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빛을 봅니다. 16,000원의 목표가 보면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종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